안녕하세요. 모아바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의 위기 6번째 시리즈입니다. 자영업자의 위기의 원인이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트렌드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최근에 나타난 트렌드,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왜 자영업의 위기로 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의 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앞으로의 사업의 혁명이 될 수도 있고 주요 먹거리가 된다라고 여기고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의 차이점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이는 뭐냐? 다른 나라들은, 특히 미국이나 이런 플랫폼 사업이 굉장히 발전하는 데들은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소비자와 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 간에 매칭이 잘 안 돼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간극을 메꿔줄 사업자가 바로 플랫폼 사업자죠.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라는 건 뭐냐면, 플랫폼이 뭐죠? 정거장이죠. 정거장에 기차가 오고 소비자들이 와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싣고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라는 거는 소비자와 이 공급자가 만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매칭이 잘 안 됐던 거를 이 사업자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 자리에서 만나게끔 해주는 거죠. 굉장히 좋은 서비스예요. 맞습니다. 좋은 서비스이고 확대돼야 될 서비스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은 자영업자 비중들이 낮고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자영업 서비스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딱 끼어가지고 서로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플랫폼 사업자들은 그 나라에만 국한되는 플랫폼 사업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우버라든지 아마존도 그렇고 또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생각해 보시면 자영업자의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플랫폼 사업자가 없어도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라는 부분이 그거예요. 음식을 24시간 배달해서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정착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바로 집 근처에 나가면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이게 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불편한 게 별로 없는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서비스 환경이 잘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플랫폼 사업자가 끼어드는 게 문제입니다. 자본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를 대대적으로 때리고 이 주요 타겟인 공급자는 제껴놓고 소비자를 타겟으로 광고를 하죠. 이분들한테 혜택을 줍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쭉 끌어다닙니다. 원래는 이 사람들이 다이렉트로 서비스 공급자들을 만났는데, 이제는 이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라든지 자금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흡수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공급자들이 이쪽으로 끌려가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그 다음에 직방, 이런 거죠. 여기에 보태서 카드사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는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보면 결제 시스템이죠. 옛날에는 현금을 위주로 많이 거래를 했어요. 소비자들이 음식을 사 먹고 신발을 사고 옷을 사고 할 때 현금 가지고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주면서 카드 사용을 늘어나게 하니까 이 소비자들은 이제 카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자영업자들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한테 혜택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분들은 끌려가는 구조입니다. 카드 사용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매출이 조금 늘었어요. 초창기에 카드 사용을 권장할 때 현금 사용자보다
카드 사용함으로 인해서 매출액은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출액의 늘어나는 정도는 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비용만 발생하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카드 수수료. 보통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저도 자영업을 했었지만 2.6%를 뛰어갔어요. 2.6%.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매출의 2.6%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한 달에 벌잖아요. 3천만 원에 2.6%면 얼마죠? 78만 원 맞나요? 78만 원이. 78만 원이면 파트타임 인건비 한 명 정도의 몫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배달 서비스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었어요. 배달 전문 업종이 있었습니다. 피자나 중국 음식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배달 서비스를 아예 자체적으로 했었죠. 그런데 배달의 민족 요기요가 들어오면서 이제 배달이 안 되던 음식점까지 배달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매출이 확대가 되면 좋은데 확대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이게 와서 먹느냐 집에서 시켜 먹느냐 이거고, 배달 쪽의 서비스를 강화하면 이쪽에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이걸 못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는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배달 쪽에 집중하는 사람만 매출이 늘어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쟁 구조만 심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과도한 수수료가 발생하죠. 최근에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편법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수수료 구조를 변경하자 큰 반발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시장 장악을 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자들은 여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직방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직방이나 다방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직거래를 하겠다 해서 생겨난 거예요. 근데 지금 직거래 하나도 안 합니다. 직거래는 거의 없어요. 다 부동산 중개 광고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올린 매물들을 소비자들에게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 직거래로 대대적인 광고를 해서 소비자들을 글로 쫙 유인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광고를 이쪽에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수수료 많이 내는 사람들이 먼저 좋은 자리를 선점하게 하니까 서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광고 시장을 네이버, 직방 뭐 이런 데들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부동산 업자들이 광고를 여기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광고 안 하는 순간 손님을 광고하는 쪽에 다 뺏겨버리거든요. 그냥 앉아서 죽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광고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플랫폼 사업이 상생 구조가 가는 게 아니고 자영업을 죽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할 때 정책자나 아니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유념을 해야 될 게, 자영업자를 죽이면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일어나게 되고, 정책적으로 정부는 힘없는 자영업자들을 대변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 이거를 잘 벗어날 수 있거나 아니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자영업과 이 플랫폼 사업자와 트러블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이 가진 특수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안 내도 돼야 될 수수료들이 지금 막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매출이 막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서로 경쟁만 심해지는 구도죠. 이런 게 원래 없다가 생겼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비용만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음식업종들은 이제 도태할 수밖에 없죠. 그냥 망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배달 전문만 하기도, 그럼 그쪽 시장은 또 굉장히 치열해지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자영업자의 문제점,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플랫폼 사업은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권장해야 될 업종이거든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4차 산업혁명. 여기에 주로 차지하는 게 플랫폼 사업입니다.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 잘 고려해서 오히려 여기에 이제 적응해서 배달 전문을 한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배달을 하지 않아도 손님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정말 특별한 노하우를 가진다든지, 이런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 점들을 잘 알고 창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